안녕하세요. MTN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내에 굉장히 떠들썩했었던 이슈가 있었죠. 지난번 스토리텔링에서도 한번 내용을 다뤘었던 내용이었었는데요. MBK 파트너스가 인수협상 대상자에서 취소가 되고 나서 바로 롯데쇼핑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엔 제가 SK네트워크스와 신세계 그리고 롯데쇼핑의 이야기를 모두 다뤄드렸다면 오늘 조금 더 포커스를 좁혀서 롯데쇼핑, 하이마트 그리고 유진기업 그들의 속사정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중에서 하이마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할 텐데요. 사실 하이마트 주가 흐름들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차트다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원래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사실 가장 큰 건 바로 펀더멘털입니다. 원래 하이마트도 한때는 펀더멘털로 올라갔었던 때가 있었어요. 상장하고 나서 하이마트의 실적이 한참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유진기업과의 이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1차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의 이 배임 횡령설이 뜨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런 두 가지의 이슈가 있으면서 하이마트 매각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이 큰 유통업체를 매수할 수 있다라는 시너지 효과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좀 안정적인 흐름들이 이어갔었죠. 이 생각보다 하이마트 인수전이 의외로 피 튀기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순조로운 매각 진행과 함께 주가가 좀 반등하나 싶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또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었었죠. SK네트워크스 그리고 신세계, 롯데쇼핑 어느 한 그 기업으로 인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봤었는데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었던 이 MBK 파트너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롯데쇼핑이 물망에 오르면서 반등하기 시작했죠. 자, 앞으로의 하이마트의 주가 흐름 또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일 처음에 하이마트의 주가 흐름이 이어졌을 때처럼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걸 먼저 팁으로 드리고요. 자, 실제 하이마트는 지난번에도 한번 다뤄드렸었던 것처럼 국내 최대 가전제품 소매업체입니다. 전국에 지금 오프라인 매장만 314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전자제품 유통시장에서만 무려 50% 가까운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현재 처음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는데 그 이후부터 실적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 실적 악화 요인이 뭐냐면 첫 번째가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두 번째는 유통시장 내에서 경쟁이 너무 심화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사 내에 분열도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어떤 회사든 간에 인수합병이 되게 되면 이 경쟁에 대한 부분들과 회사 내 내분에 대한 이 실적 악화 요인 두 가지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기 악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 전자제품 유통시장의 자체가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쇼핑에 인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업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상당부 걸릴 거고 이게 주가에 반영된다면 또 한 번 더 주가에 반영되는 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하이마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롯데쇼핑을 좀 살펴봅시다. 롯데쇼핑은 전문 유통기업, 국내 1위의 유통기업입니다.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루 만에 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실제로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롯데마트, 롯데슈퍼까지 해서 국내에 운영 점포만 840개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하이마트를 인수하게 됐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냐면 실제 이 매출 비중인데요. 롯데마트와 하이마트의 매출 비중만 합치면 이 1위 대형마트인 이마트의 실적 13조 원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점에서는 롯데쇼핑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냐? 이 시장 자체가 이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경쟁 회사를 안고 감에 있어서 또 다른 큰 경쟁 회사를 위협할 수 있다라면 롯데쇼핑에게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2012년 올해죠. 1분기 실적의 흐름들을 봤을 때 롯데마트와 하이마트의 실적 매출을 다 합한 게 3조 원 가까이가 되거든요. 이마트 2조 8천억 원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하이마트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 제일 높은 게 하이마트고 그 다음이 리빙프라자인 삼성전자, 그 다음 하이프라자인 LG전자인데 월등하게 하이마트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여기에 롯데마트까지 가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오늘 어떤 기사에 심지어 삼성과 LG전자에서 또 다른 견제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무시무시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그룹 자체가 유통 부분 중에서 가장 매출이 그 시장 점유율이 8.2%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하이마트 인수가 됐을 때는 시장 점유율이 27%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압도적인 채널 장악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트의 흐름들을 봤을 때 사실 롯데쇼핑의 경우에도 매출이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대기업의 이 마트 영업 제한 규제 역시도 하나의 악재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 관련된 호재가 뜨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인수합병에 관련된 이슈가 엎어진 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만큼은 인수 완료되기 전까지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이 종목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이제 유진기업입니다. 사실 유진기업의 입장에서는요. 하이마트가 어떤 기업에 팔리든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각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각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재무 구조 개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겠죠. 오늘 역시도 반등세가 좀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 기술적인 이 저항대에서 맞고 떨어졌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조금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다뤄드렸었던 이슈였습니다. 이 하이마트 인수전이 여전히 시장 내에서 아주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이 인수전이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여러분들 섣불리 급하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요? 자, 관련된 내용은 내일장 종목 특선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